분원이 존재했다. 지역명도 분원에서 유래한 것이다. 숲풀 사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자기 파편들이 조선시대 백자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건 병이네요. 작은 그런 화장용 용기 병입니다. 이건 청화로 자 접시입니다. 예, 당시에 도자기를 제작하고 이제 못 쓰게 된 폐기물들을 다 주변에다 버리는데 이러한 흔적이 이제 가마터마다 다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실패작으로 도공들의 손에 파기됐을 수많은 도자기들이 조선 백자의 일대기를 추적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광주시 전체에는 전체 340여 군데의 이러한 그 가마터 유적들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부 다 분원의 운영과 관련된 유적들인데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유적이라서 국가사적 314호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왜 경기도 광주를 분원으로 선택한 것일까? 시스템의 도입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도자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자사 역사에서도 어떤 외형은 중국의 것을 모방을 혹은 뭐 우리가 그것을 참조했을지라도 조선만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380명의 사기장이 1년에 납품한 백자만 1372주. 한 주기 10개를 가리키니 연간 13,000여 개가 넘는 백자가 분원에서 생산된 셈이다. 이 많은 양의 백자를 생산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건 막대한 양의 땔감. 분원은 땔감을 찾아 10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 1752년 결국 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팔당호에 자리한 분원이었다. 분원위에 세워진 공덕비들이 사홍원 분원의 막강했던 위상을 보여준다. 지금 보시는 그 체제공 같은 경우는 정조 때 임금께 총해봤던 그러한 문인으로서 남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렇게 사홍원 도제조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사홍원의 도자기를 만드는 임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실의 비호 아래 조선시대 최고의 관료와 종친들이 도자기 제조에 직접 관여하면서 조선시대 백자 문화는 발전했다. 분원 주변으로는 700여 호에 이르는 대규모 마을이 형성돼 있었으며 지금은 물에 잠긴 우천나루로 양질의 흙을 비롯해 백자 생산에 필요한 최고급 물품을 실은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분원위에서 생산된 최고급 백자는 물길을 통해 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기술과 그리고 가장 최상의 원료와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들이 분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 백자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이면을 열어보면 실은 거의 분원 백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분원의 비중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백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요즘으로 따지면 다 예술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장식장에 올려놓던가 아니면 근사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조명도 비치고 감상하고 하는데 사실 당시로 따지면 이게 그냥 생활 도자기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왕실의 뭐 수라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그 간식을 드실 때라든지 뭐 그런 음식 용기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아주 뭐 친근한 문방사호 같은 문방구로도 쓰이고 정말 생활 곳곳에서 아주 밀착돼서 잘 쓰였던 그러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쓰는 그릇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신분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뭐 실록 기록이나 다른 뭐 법전의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왕과 왕세자가 같이 수라를 드시는 경우에 왕이 백자로 수라를 드시면 네. 왕세자는 청자로 수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신분에 따라서 왕족과 사대부와 네네. 그리고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백자냐 아니면은 뭐 그 아래 계급의 어떤 그릇이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왕실 외에 예, 예. 뭐 사대부들, 예, 뭐 예. 양반들, 뭐 하여간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또 어땠나요, 그게? 사실 그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백자나 청아백자는 왕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광해군이나 인조 시절에 조선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그때 왕실에서 쓸 백자나 청아백자가 없어서 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집에 있는 그릇이 있으면 좀 갖고 와라. 아, 그 정도까지였어요? 예, 내가 그걸 쓸 테니 상을 내려주겠다. 어허. 그래서 그걸 역으로 반출을 해보면 사실상 그 시대에 그런 왕실용 백자가 일반 사대부들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훨씬 후대로 내려가면 이제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왕실용 그릇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하겠는데 예, 예. 하긴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 뭐 나도 좀 뭔가 이렇게 폼도 좀 잡고 싶고 그런 마음이 충분했겠네요, 그게. 예, 그 예를 들어서 사홍원, 분원, 그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데 역시 사대부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아하. 그리고 그러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선별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아마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 임금이 실제로 선물로도 하사를 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백자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최고의 호사품이나 다름 없었는데 이 백자를 만든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 도자기를 만든 이제 도공들의 신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요즘은 예술가로서 아주 부도 누리고 명예도 그렇죠. 누리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자기를 만들던 장인들의 신분은 사실상 조선시대의 철저한 신분 계급 아래에서도 가장 최하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도자기 장인의 경우에는 어떤 뭐 국가로부터 커다란 뭐 그 매력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네. 따라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조선의 백자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대우는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